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 되고 자치단체도 잘 되고 우리 한국이 다 잘 되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ESG의 소셜 관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창출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ESG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뭐 알 듯 모를 듯 이거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외 케이스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걸로 한번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ESG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그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그 UN 사무총장님들을 좀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7대이신 코피 아난, 그 다음에 우리 반기문 총장님, 그 다음에 지금 이 총장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석학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부터 출발을 한다. 2000년하고 2015년에 굵직한 일이 있었는데요. 2000년에 지금부터 15년 내에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채택이 됩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가난에 관해서만큼은 절반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오케이 좋다, 15년만 더 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서스테인이라는 단어 집어넣어 가지고 SDG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MDG는요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부유한 나라는 뭔가 기부를 하는 개념이었었는데, SDG는 그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다들 참여해라. 미국이건 말리건 다 똑같이 지속 가능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러려면 너희들도 다 사회 통합, 양성 평등, 심지어 저탄소 이런 거 다 해야 돼 라는 게 이것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그 MDG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SDG가 되는 거죠. 근데 실은 SDG가 크게 분해해보게 되면은 이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여기 SDG가 4가지구나. 그래서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과 축이 다른 3개가 앞에 있는 거고, 뒤에서 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적절한 거버넌스다. 그래서 일단 요 4개 축이 있구나를 먼저 아시면 됩니다. 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돈 많이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 탈출이거든요. 대충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은 잘 사는데 50억은 평균이고 나머지 10억은 못 삽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음 한 끼를 어디서 구할지, 다음에 마실 물에 과연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균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다음 날은 물의 모기가 치명적인 말라리아 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1990년에 비해서 아동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요 여전히요 무려 6,500만 명의 아이들이 5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은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건데요. 따라서 SDG에서 첫 번째는 경제적 번영인데, 이게 기업이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극도의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하자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나라별로 해서 가난한 그 지도고요. 두 번째 컨셉이 사회적 통합과 화합이에요. 아마 조금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다 아실 텐데, 그 노래 보게 되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극도의 빈곤은 여전히 있죠. 빈부격차 또한 심하죠. 위로 올라가시는 사다리 안타깝게도 걷어 차여져 있습니다. 여자, 소수민족, 소수종교 집단은 여전히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불신, 반목, 냉소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거를 바꿔보자는 것이 ESGS, 즉 사회적 통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ESG 그러면은 그중에서 S가 DEI 아니야라고 아실 텐데, 그 제일 끝에는 I가 바로 인클루전, 포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은 뭐 얘기가 많이 아시니까 요약만 한다고 되면은 먼저 우리가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긴 이런 표로 설명을 하는데요. 크게 9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질소순환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는 1.5도씨 정도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니까 그냥 뭐 넘어가 볼게요. 2도씨면 큰일 나고 1.5도면 괜찮다 그런 얘기죠. 요 세 개가 중요한데 얘를 갖다 뒤에서 밀고 나가는 축이 바로 적절한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좋은 목표를 지니고 있더라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좋은 거버넌스가 SDG의 궁극적인 성패를 좌우한다. 5가지인데요. 먼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사이클인데 목표를 채택하고 그거를 달성하고 그거를 보고받고 그걸 평가받고 평가받은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 다시 목표 채택, 달성, 보고, 평가. 이런 사이클을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첫 번째 거버넌스고 두 번째가 투명성, 조세 피난처나 비밀주의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참여,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 소사이어티, 파트너, 인베스터, 커스터머, 인플로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넷째가 오염자 부담 원칙. 흔히들 이 개도국에다 공장을 짓고 걷다가 물이나 공기를 오염시킨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해요. 그거 뭐 괜히 그거 내가 왜 나보고 돈 대나 그러냐. 그거 주주 이익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개도국에다가 공장 짓고 현지에 물이나 공기 오염시켰으면은 반드시 그 비용까지도 치러야 된다. 이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좀 더 몰두하자는 헌신. 요게 적절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이게 과거에 말했던 TBL과 뭐가 다르지라는 질문하실 텐데 요거는 그 존 엘킹턴이라는 사람이 그 1994년도에 지속 가능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트리플 바텀 라인. 원래 그 바텀 라인이라는 용어는 그 경제 경영 쪽에서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매출이 있고 쭉 내려오게 되면은 세후 순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에 해당되는 개념이 바텀 라인인데 그거 말고 사회와 환경도 같이 보자고 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있는 경제적 번역, 사회적 통합, 환경 지속과는 좀 결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99년도에 등장한 UN 글로벌 컴팩트가 훨씬 더 오늘날 ESG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코피 아난 총장이 99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UN 글로벌 컴팩트라 그래가지고 9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권, 노동, 환경입니다. 결국 이게 사회적 통합, 화합, 그 다음에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03년에 이 부패 관련된 원칙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반부패 그래가지고 토탈 원칙 10개가 되면서 인권 노동이 S로 가고 환경이 E로 가고 반부패가 G로 가면서 이게 ESG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ESG 탄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우리 흔히 보게 되면은 기업의 생존 ESG라 그러면은 그거 말고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게 등장을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E는 보게 되면 환경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G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윤리, 기업, 지배구조 비슷한 것 같은데 왜 S는 구성원 평등? 그래, 저거 아까 보니까 네 말하고 비슷해. 근데 왜 사회공헌 활동이 나와?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요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 있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이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선언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요 5가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5번 주주들을 위한 가치 하나만 창출하겠다 그러다가 야, 이거 정말 세상 이런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월스트리트 거기서 뭐 오키팔 월스트리트니 뭐니 금융위기 보면서 다 같이 잘 살아야겠구나.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고객, 직원, 그다음에 우리의 그 거래처, 우리가 속한 사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주까지 다 골고루 잘해야겠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론도 실험에서 등장하게 되면은 요 라젠드라 히소디아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미 스파이스라는 이론을 2008년경 꺼내놔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사이어티, 파트너, 인베스터, 커스터머, 인플로이 똑같죠? 위에는 5개랑. 그래서 이 컨셉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이 S라는 개념이 크게 2개의 시각이 있다. ESG에서 S는 이거는 우리 축구할 때 그 홍명보 선수처럼 수비용 무기다. 왜냐하면 인권 그런 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겉만 해서 되냐? 축구할 때 골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스파이스 S,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사회 공헌한다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거나 이것도 같이 S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요 ESG S가 요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기업들이 해야 될 일로서는 이 수비와 공격을 다하는 곳으로 발전이 돼 있죠. 일단 뭐 이 정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일본에 있는 케이스를 갖다 한 3개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정부들이 이 현장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재밌는 걸 만드나 먼저 사례 하나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암입니다. 시골이 힘들고 농업이 힘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로 유명한 일본 나메카타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농사 짓기는 점점 힘들어졌죠. 일본에는 JA 전농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메카타시의 농협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니 지역 내 아동 숫자도 줄어듭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제2의 전농은 폐교 중 하나를 고구마 테마파크로 바꿔보자는 발상을 합니다.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이니 어차피 고구마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으로 착수한 일은 일본 내에서 어느 기업이 고구마에 강한지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오사카 출신 시로하토라는 식품 기업이 눈에 띄었죠. 군 고구마와 타코야끼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 2015년 가을 세계 최초의 고구마 박물관 나메카타 파머스 빌리지를 오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곳입니다. 나메카타 파머스 빌리지는 12차 산업을 지향합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말은 흔히들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1차 산업이지만 여기에 가공 및 유통을 포함시켜 1, 2,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걸 말합니다. 체험 농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기본이죠. 그런데 12차 산업이라니 조금 생소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6차 산업화 외에 추가로 6가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광, 교육, 자녀 키우기, IT 농업, 교류, 지역공원 이렇게 6가지입니다.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곳만의 고유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아이템이 고구마 뮤지엄입니다. 입장을 하고 나면 만화로 5분간 고구마의 유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흥미를 갖고 봅니다. 만화다 보니 외국인도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에 입장하는데요. 여기가 충격적입니다. 고구마와 관련 있는 전 세계 유명 인사가 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모의 서양 여성이 면사포 비스무리한 것을 쓰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누군가 살펴보니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 조세핀이더군요. 유럽에서 고구마를 사랑했던 사람 하면 조세핀과 루이 15세를 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고구마에 대한 흥미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대로 된 뮤지엄이란 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하게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초록색 창에 고구마라고 치면 수만 가지 정보가 검색되죠. 문제는 어떻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가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폐교 활용, 농촌 지원, 이익 창출 이 3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익을 내는지 그 방법을 엿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구마 박물관을 견학하는 도중 고구마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알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물어보게 하고 이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사실을 자랑하게 됩니다. 필립 코틀러 교수가 마켓 4.0에서 말한 5가지 A, 그러니까 어웨어, 어필, 에스크, 액트, 애드보케이트를 충실히 따르는 셈인데요. 아시다시피 코틀러 교수는 전통적 구매 행동 경로인 I다. 그러니까 attention, interest, desire, 액션 모델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5개의 A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12차 산업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구마를 재배하고 가공하며 판매합니다. 관광과 교육은 고구마 뮤지엄으로 충분하고 이곳에는 볼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이를 다시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파나소닉 같은 IT 회사 협업해서 축산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일본의 농업을 멋지게 만들어보자는 기치하에 지역 주민, 농업인, 고객과의 교류를 추진합니다. 이 자체가 지역사회 공헌이고요. 멋진 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끊임없이 악수문이 돌았습니다. 나메카타의 고구마에도 방사능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메카타가 있는 이바라키현은 후쿠시마현 아래쪽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현을 합쳐 도끼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합쳐 호남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도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민 끝에 도쿄에 있는 스카이트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여름에 문을 연 스카이트리는 634m 높이를 자랑하는 전망대 외에도 수족관, 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개업한 지 3년 반 만에 관람객 2천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제2의 전농은 여기에서 남의 가다의 흙을 가져다가 고구마 밭을 만들어보자는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자신 있어 하는구나. 더 이상 방사능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나메카타시 JA 전농 스카이트리 출장소라고 명명된 이곳은 수족관 입구 옆에 있어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익까지 낸다면 그야말로 굿 프라필입니다. 내가 돕고자 하는 농촌 지역은 어떤 아이템이 강한지,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면 될지, 6차 산업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추가해야 하는지, 진행상의 역경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 많은 질문에 대해 나메카타 파머스 빌리지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곳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이유가 여기 있을 텐데요. 우리 농촌 지역 역시나 좋은 교본으로 삼아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사례죠. 여기를 가보시려고 그러면요. 이게 하네다가 아니라 그 나리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리따로 내려가지고 도쿄 말고 도쿄 반대편으로 쫙 올라가시게 되면은 거기 라라포트 나메카타 파머스 빌리지라는 게 등장을 해요. 2015년 10월에 생겨졌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여기 주변은 다 고구마 밭이었고요. 2013년에 폐교하려고 학교에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교를 준비했었는데 일본 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인데 그걸 꼭 없애야겠냐 아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폐교를 갖다가 뽀개지 않고 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동네가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이 고구마를 베이스로 한 이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파머스 빌리지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일본 농업을 멋있게 바꿔보자 그러면서 물론 농업이 주체가 됐고 거기에 기업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시가 또 껴있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가 껴가지고 파나소닉도 불러오고 뭐 관서대학도 불러보고 그러니까 기업도 불러오는구나 대학도 불러오는구나. 여기는 이제 이바라키 현이라는 이바라키 현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을수록 좋다. 특히 요즘처럼 그 ESG 시대에는요, 이 기업들도
뭔가 멋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할 게 없을까 더 많이 찾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하자 그러게 되면은 괜히 뭐 돈 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꺼렸었는데 요즘엔 거꾸로 뭐 좀 할 만한 아이템이 없을까를 찾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업들이 더 기꺼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세미나 하고 그러는데 12차 산업은 좀 흥미로웠고요. 견학이 글로벌이에요. 이 피부가 약간 좀 거무튀하신 분 이분들이 좀 미국서 온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까지 견학을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유명한 데구나. 왜 이렇게 보러 오나. 결국에 뮤지엄을 보러 오는 건데 뭐 뮤지엄 뭐 만화로 설명 좋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 좋다 이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 뮤지엄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아 뮤지엄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곳이구나. 정보? 인터넷이 다 있는데 결국은 호기심을 갖게 해가지고 나 스스로 하여금 인터넷을 뒤지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뮤지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진 다음에 재밌으면 사진을 찍겠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 아까 이제 비디오 클립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필립 코틀러의 5A, 5개 A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이 어웨어. 일단 알게 하는 거거든요. 알게 해야 그 다음에 어필, 에스크를 거쳐가지고 액트, 애드버킷 도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알게 하는 거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세피도 나오고 해서 원래 저는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좋아했는데 이 순간에 제가 갑자기 고구마 좋아지면서 막 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구마 족보도 외우고 뭐 기성도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박물관의 제일 끝은 항상 그 이 물판장이잖아요. 물건 파는데 여기서도 뮤지엄 제일 끝은 이렇게 물건 파는 데인데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구마 판매장이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렇지 가보면 좀 바예요, 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주 보게 되면 일본에서 보리 소주랑 그 고구마 소주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고구마 소주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구마 포장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하니까 결국은 사게 하더라.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남해바다 파머스 빌리지에서 벤치마킹 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